안녕하세요. 양대표의 워크로그 양유정입니다. 저는 뭐든지 직접 손으로 쓰는 편인데 오늘은 2025년에 어떤 다이어리를 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미 쓰기 시작한 다이어리도 있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 이 다이어리를 선택했고 어떤 용도로 다이어리를 나눠서 쓰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5가지로 나눠서 쓰려고 하는데요. 매일 쓰는 업무용 하나, 일기용, 독서용, 문제 해결용 하나, 그리고 뿌듯함을 기록하는 용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용 다이어리인데요. 업무용 다이어리로는 이 세일러즈 워크로그 다이어리의 데일리 버전 브라운 컬러를 골랐습니다. 이게 10월부터 나와서 원래는 제가 아이보리 컬러 위클리 버전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위클리의 장점은 일주일이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지만 수요일에 이거 해야 한다. 미리 써둘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만족하면서 다 썼는데 저는 일할 때 업무 해야 하는 투두 리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회의록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서 데일리 버전이 더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요게 표지가 고급스럽게 생겨서 미팅 갈 때 들고 가기도 좋고 업무용은 매일 쓰니까 진짜 튼튼해야 되는데 표지가 진짜 두껍고 튼튼해서 좋더라고요. 이 다이어리는 애초에 일할 때 쓰기 위해서 나온 다이어리라 구성이 되게 좋은데요. 데일리 버전을 좀 보여드리면 저는 위에는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일이나 미팅 몇 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일들을 주로 기록을 합니다. 좌측에는 날짜를 적고 그 밑에는 어떻게 하루 동안 일할 건지 다짐을 적을 때도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할 일을 쭉 적고요. 왼쪽에는 일의 순서나 시간을 적고 우측에는 다 한 일을 체크하거나 일의 완료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체크리스트 같아서 일을 할 때 쓰기가 좋고요. 밑에는 옅은 실선으로 나눠져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전화가 올 때 간단하게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먼슬리도 좀 보여드리면 일정을 체크하는 칸 밑에 옅은 점선이 있어서 연속되는 일정들을 체크하기가 좋아요. 목요일, 금요일 미팅을 간다 했을 때 형광펜으로 자 없이 그냥 쭉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색은 3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로 골랐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용인데요. 저는 스쿨하우스의 해피니스 날짜형 다이어리를 골랐어요. 고른 이유는 옆에 해피니스라고 글자가 써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일기를 만년 다이어리에 썼거든요. 일기를 안 쓰는 날도 많다 보니까 압박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만년으로 된 다이어리를 사용했었는데 오히려 너무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우울할 때만 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나를 잘 돌보면 감정이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다이어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먼슬리의 날짜도 표시돼 있고 이렇게 일주일이 한눈에 보이는 위클리형 구조인데 여기에 달력도 있어요. 앞에 먼슬리 부분에는 일기 쓴 날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일기는 이 뒤에 위클리 부분에 쓰려고 합니다. 일주일이 한 장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칸이 작잖아요. 별거 아닌 날에도 일기를 쓰기 부담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약간 삘 받아서 글 좀 많이 쓰고 싶다 하는 날에는 줄노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쓰면 되겠다 싶어 이 다이어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용 다이어리고요. 앞에 나왔던 업무용 다이어리와 똑같이 세일러즈 워크로그 다이어리 데일리 버전인데 독서용은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독서 모임을 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한 달에 독서 모임 관련된 책 1권 그리고 제가 선택한 책 1권 이렇게 2권 정도는 읽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좋은 문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한 번 더 쓰면서 좀 기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독서용 다이어리도 따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세일러즈 워크로그 다이어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독서용으로 쓸 때는 이 윗부분에 책 제목을 적고요. 앞쪽 칸에는 책의 페이지 수를 주로 적습니다. 이 페이지 수를 바로 보고 책을 또 바로 읽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책에서 본 좋은 문장을 적고 나서는 보통은 제가 좋았던 어떤 감정이나 감상들을 적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용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이거는 집에서 보통 써서 오늘은 못 가지고 왔는데 썬무드 디자인의 포커스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를 운영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일기는 나의 감정을 보살피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이 문제 해결 노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는 용도의 다이어리예요. 상단과 밑부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문제와 해결을 좀 잘 쓸 수 있는 구조라서 위쪽에는 제가 왜 지금 불안한지 그 이유들을 적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적고 있어요. 이걸 쓰고 난 뒤로는 좀 불안이 확실히 좀 낮아진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뿌듯함을 적는 기록인데요. 이거는 다이어리는 아니고 크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달력에 적어보려고 해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아 내가 올해 뭘 했지? 나 올해 좀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연말에는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별게 아니어도 내 스스로가 뿌듯한 이유를 적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커피를 안 마셨다든지 한 문장이라도 짧게 적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있는 이 빅피처 캘린더를 제 방에도 하나 걸어두고 내년 1년
1년 동안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 1년 지나서 2025년 연말에 꽉 차있는 이 종이가 제 방에 있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은 거예요. 뿌듯한 이유가 365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1년을 보내면 없던 자신감, 자존감도 다 생길 것 같아서 2025년은 그렇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쓸 다이어리 달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나온 이 다이어리들은 제가 모두 할인 링크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지금까지 양 대표의 워크로그 양유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